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고 있는 임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약세로 계속 좀 힘이 없었던 우리 증시가 다시금 좀 좋은 방향으로 틀려고 노력을 하는 오늘 하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조금 올랐다가 조금 더 많이 내리고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쭉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을 요 근래 들어서 보여왔기 때문에 하루 상승이 또 그다지 또 이렇게 안도감을 준다든가 시장이 확실히 방향을 틀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끔 해주는 데는 아직까지도 분위기상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괜히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머리가 훨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사람의 생각을 좀 합치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답을 찾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께서 증시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저희 문자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투자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1부, 2부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 주시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거 안 나온다고 안 해주나 보다고 그냥 채널 딴 데로 이상한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2부까지 쭉 함께 하시다 보면 전문가분들께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올랐습니다.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1992선으로 90선을 회복을 했죠.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기관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모든 투자 주체별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5.64포인트가 올라서 508선이고요. 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좀 코스닥에서는 한 요만하면 좀 싼가? 이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460억어치를 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1.7원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0원대 참 오랜만에 머물러 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리는 듯 하면은 좀 하루 정도는 받쳐주고, 이제 괜찮나 해서 살짝 눈 돌리고 있으면 또 다시 보면 확 내려가 있고, 시장에 영 이거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일단 시장이 좀 밀려 내렸다 금일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매수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죠.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큰 변화는 일단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지금, 작은 규모지만 7거래를 연속적으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 매도로 좀 추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금일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46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이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시장, 삼성전자가 금일로 일단 폐막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소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내수 촉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관련 섹터들, 중국 시장의 내수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내수 관련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큰 변화의 축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라면요. 예, 우선적으로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젠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으로 좀 턴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더 빠져보게 된다면 지금 약 62,000원, 63,000원권역에 좀 저항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거의 저항대에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이거를 매도가 나와줬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뭐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의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권역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조금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금일까지 하게 된다면 약 1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왔었지만 전날 일단 매수로 전환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매물 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덜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한 번쯤 담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종목 한 종목입니다. 윈스테크넷입니다. 윈스테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준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얼추 상승 추세대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가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수 기조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현재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양축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이 현재 9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90선을 전후해서 상당히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것 전망이 되는데요. 자, 향후 시장 반등에 대비해서 좀 대형주에 상대적인 관심을 두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대형주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 옵션 만기일 전후로 일단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2063포인트권역이 나왔었고요. 저가권역이 2020포인트대가 나왔었습니다. 저가를 무너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조정은 박스권 이 값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날 저가권역이 38.2%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V자 반등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진바닥은 일단 가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바닥은 한 번 정도 더 저점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일단 대형주로 매수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종목별로 선정이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일단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 이 시장별로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투신 쪽에서 매수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순간부터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소 좀 탄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연말 랠리를 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투자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좀 500선까지 어제 위협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뭐 일시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금 어제 같은 상황이, 또 뭐 재현되지 말란 법은 절대 없는데요.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이 전날 상당 부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밀려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기술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 따져보게 되면 전일 급락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형성이 돼 있었던 CJ ENM이 거의 기관 쪽에서 400억 가까이 매도가를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한 가지 부분들 더 보게 된다면 전날 같은 경우 IT 장비 섹터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삼성과 LG 관련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매도가 좀 출회된 것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2013년도 시장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1조 원을 넘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때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은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때를 유지를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 코스닥 시장권역으로 진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진입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손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고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면에서 종목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추세를 끌고 가서 수익으로 좀 전환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게임 사업 부문의 매각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지금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CJ ENM. 자, 이 게임 업종 전체적인 향방이 좀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예, 최근에 속속들이 좀 소식을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배급 사업에 대한 경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자체 개발 사업보다는 비용 부담이 좀 낮은 그런 강점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로열티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작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증시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듯이 지금 현재 골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이 바닥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위주로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 지금 좀 싸다 싶어서 사고 싶은 분들이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해 볼 만할까요?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뭐 3만원대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과거 올해 들어서 좀 보시게 된다면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갭 구간이 일단은 28,000원 정도까지 일단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저가권역이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28,000원 선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좀 진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갭 부분들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신규로 좀 진입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이 좀 너무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좁혀주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횡보를 해주면서 이격을 좀 좁혀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4,000원 정도대,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도전을 또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몇 %대 목표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금일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시젠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6%를 좀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장 특징주로 좀 들고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과는 별개로 일단 종목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쓰길 때까지만 해도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제 정고점권역까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를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62,800원권역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2,000원권역부터 6만원권역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일단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의 가격은 매수가 59,000원에서 61,600 정도. 네, 6만원에서 62,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6%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5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시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이럴 때 종목 하나 아주 똘똘한 놈으로다가 잘 골라 잡으면 이게 수익이 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똘똘한 종목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쪽 흐름이 어떤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 강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역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현 선물이 동반된 수급이 양호해졌다. 프로그램도 베이시스 안정화 나오면서 백워데이션 상태의 얕은 상태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매도가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유발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방어를 잘 하고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메이저들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포지션이 하방 쪽에 배팅되어 있는 포지션들을 좀 청산하면서 위쪽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시작된 이번 주 주초 부근에 발생되었던 인위적인 하락 조정판은 일단은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한 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박 포지션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현 선물의 동반 수급의 양호 상승세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만이 외국인과 함께 동반해서의 매도 압박 카드 속에서 기관계만이 나홀로 현재 매수 청산 중이다라는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 창구 쪽에 누적 매수 포지션 쪽에서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 쪽에 청산성이 나가고 있고 투신 역시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확대시켰던 부분이 일부 청산 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바꿔 얘기했을 때 투신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오늘처럼 조금보다 확대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청산이 들어가면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쪽에서 투신 쪽이 현재 포트폴리오 변경 쪽에 걸려들고 있는 매수세 포지션과 함께 시장을 가볍게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전제 조건의 키를 투신 일부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매도 포지션의 일부가 청산되면서 시장의 강한 반등세가 생각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선물 쪽에는 잠시 뒤에 보이겠지만 신호등도 깨끗해졌고 또한 그 속에서 오늘 오버 고점도 다 찍어내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이를 좀 보면요. 현재 보시면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이 모두 다 특히나 차익 쪽에선 매도 포지션들을 계속 구축을 시켜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차익 장과 매도 차익 부분의 괴리, 퍼센트 비율 자체를 이제는 좁혀가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금일장 같은 경우는 비차익 쪽에서 위쪽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부분은 전일 종가 부분의 베이시스를 올려놨던 부분을 제자리 내려오면서 베이시스를 다시 제자리로 회귀시키면서 비차익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해놓고부터 시작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비차익의 바스켓이 일부 비어있는 부분이 베이시스 추이를 가지고 같이 동반해서의 압박 카드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깊은 백워데이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 얕은 백워데이션 상태가 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비차익 쪽에 바스켓 매도가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만기주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선물 대응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지수 쪽에 위치를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것은 제가 자막 두를 동시에는 개인의 매수 확대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자막을 지금 한 2시 15분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확대될 경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수가 오늘따라 청산성으로 잡혔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는 부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매도가 증가되면 될수록 시장은 급반등을 노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1000억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위쪽으로 좀 더 잡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신호등으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의 모습에서는요. 아침 초반에 안정적인 눌림의 개포정이 나오면서 들어왔다가 페이크를 쓰고 다시 한번 급반등을 나왔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는 260.10대 부분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자신의 체질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263.90대 부분 정도까지 가는 게 오버가 걸리는 오버슈팅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4.05를 찍으면서 이미 이 부분이 신호등에서도 위에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매도 포지션들을 잡아서 끌고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그 매도 포지션 이후에 바로 이 말씀드렸죠. 녹색 등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강력 지지가 나오면 매수를 잡자 현 선물 동반해서 무조건 같은 매매 활용법이다라고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반등치는 요 부분 정도겠죠. 딱 빨간등 신호등 정도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반드시 판단을 해봐야 될 자리, 아침 부분에 대해서 지지력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인데요. 자, 오후장 금일의 황금 라인 자체도 지금 바꾸겠습니다. 보내드리기보다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연출친에게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있는데요. 그만큼 파생 시장이라는 것은 생리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5호장 황금라인은 263.1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강력 지지력이 신호등에서 나왔을 경우에만 눌림 매수를 재매수 관점에서 한 땀을 챙겨갈 수 있다. 이 정도 신호등 로직까지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탈 나오면서 저항대 맞을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매매를 종료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눌림 매수 쪽에 263.10대 부근을 황금 라인으로 측정을 하면서 강력 지지력 나올 경우에 종가상 위쪽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위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포지션들이 수급 자체가 청산성으로 좀 들어오고 있겠고요. 미결제 역시 지금 1585계약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미결제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신규 자금이라고 해석하면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나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한 땀 한 땀 꾸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파생 시장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마지막 263.10을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매도로 따라가지 마시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매매를 종료하시고 나서 내일 승부수를 띄우면 좋겠고요. 만기는 조금 재미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저희 코너를 보신 분들께서 이 황금 라인 그리고 신호등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뭐 어쩌라는 건가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신호등, 황금 라인 어떤 용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호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운전하는 모습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녹색 등과 황색 등 그리고 빨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마 여러분들 차트에는 없습니다. 제 주쌤만이 보고 있는 차트로 만들어낸 시스템 로직인데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을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이평선으로도 해석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수급과 그리고 심리와 시장에서의 대응 영역들을 모두 다 가장 기본의 호가 분석까지 도합적으로 로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신호등이란 표현을 좀 쓰려드는 저만의 기법의 네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 황금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263.10이라고 저는 예를 들어서 5장으로 말씀을 짧게 드리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시면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밴드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지지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좀 더 가겠다라는 뜻이겠고요. 이탈이 나오면 추세를 단기적으로 장중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다 더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역산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변동성이 하루마다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 부분에서 굉장히 큰 투매가 나왔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지만 결국은 옵션 만기 영향이 변동성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구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일부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옵션 만기에 대한 하방 변동성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 변동성이 진행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상 찾아보시게 되면요. 중국 3중전이나 ECB 등 이벤트들이 이미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즉 항상 시장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동안 반응을 하지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변동성이 마감됐다는 것들 이벤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해외 지수가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코스닥 닥터과대주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을 가릴 것 없이 굉장한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 시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코스닥 주변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코스닥에서 폭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간 실적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는 편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 그리고 업종군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여전히 그간 시장을 강하게 주도해왔던 자동차나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바람직한 매수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믿을 곳은 자동차하고 IT 좀 이쪽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1등주 소개받기 전에 요즘 들어서 1등 종목들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큰 그림부터 먼저 잡아주십시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낙폭 과대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섹터별로 좀 골라보게 되면요. 우선 태양광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태양광 업체가 4분기쯤에 집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숫자로 구현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상 시장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태양광 업황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폭의 하락은 바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OCI나 SK시솔믹스, S에너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좀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소개드렸던 업종입니다. 태블릿 PC 성장성에 관한 강한 믿음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태블릿 PC 성장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판매 목표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에 대비해서 150% 이상의 강한 성장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면 태블릿 PC 부품 공급사들에 대한 실적은 매우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결국 노트북을 대체하는 대체 기계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노트북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 목표뿐만 아니고 시대의 트렌드를 조금 반영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 종목들은 이라이콤이나 UID, 성호전자 등 범용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상당 부분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형주랑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죠. 조선주입니다. 유럽 선박금융 회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CB 쪽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인하만큼 사실상 은행 쪽에서의 투자분이 여러 개 생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선박금융에 대한 유럽 포지션이 80% 정도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60%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래대로 80% 수준까지 간다고 보게 되면 선박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치킨 게임의 승자가 지금 속속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구조조정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업체들 위주로 조선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과 그리고 치킨게임 승자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종목으로는 현대미포, 대우조선, 기자재가 들어가는 곳이죠. 동성화 혜택 같은 종목을 언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블릿 PC의 성장, 조선주 또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등에 대해서 섹터별로 딱딱딱 설명을 하니까 그냥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가장 좀 영향가 있는 섹터는 어디인지 또 거기서 또 이 대표적인 1등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의 1등 종목은 어디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예, 오늘은 소형주보다는 우선 좀 대형주 뽑아봤고요. 바로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형 PC선이나 소형 선박 건조 부분에서는 사실상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기타 빅4라고 불리는 그런 업체들은 소형이나 중형 선박 시장에서는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미포가 사실상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한국조선사의 구조조정도 완료된 모습이 있고요. 더군다나 현대미포조선이 주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가가 매우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락슨 지수로 대표되는 그런 지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외에도 현대미포조선의 개별적 선종의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급증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대로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잡기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고요. 18만원 초반 정도의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진행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20만원 정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17만원 정도로 종가상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AS를 이어가겠습니다. 탑금속이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률이 10.4%. 와, 이거 두 자릿수 수익률이란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대단한데요. 그동안의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 탑금속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탑금속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이번 변동성에서 조금 주춤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춤했던 것들이 물량 소화를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차트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분명히 실적 대비해서 지금도 매우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적당히 반영만 하더라도 7,000원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은 물량을 조금 뺏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채우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지금도 매수에 가담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7,000원까지는 여유롭게 조금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탑금속,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탑금속 못지않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세 매매 달인 또 JB스타에 계시는 박효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추세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좀 드셨던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은요 상승 모멘텀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좀 멈춰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서 포트를 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는요 외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갈팡질팡을 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봐야지 우리 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이루어지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의 순매도로만 좀 일관을 했던 투신권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요 며칠 또 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과 함께 투신권의 그 수급 동향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가장 좀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투매가 나오면서 주요 좀 지지 라인을 다 좀 하향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소화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떠나서 개별적인 이슈로 그동안 좀 올랐던 인기만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인들의 수급도 그렇겠지만은 3분기 실적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면서 우리 국내 실적까지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기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요. 아무래도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하락분을 만회하는 수준까지도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코스닥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기나긴 횡보 구간에 좀 소강 상태가 오래도록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죠. 그러한 업종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화학과 조선, 은행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연말까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소비 시즌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죠. 유통과 섬유유보, 전기전자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포트를 잘 꾸려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실 종목이 롯데케미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좀 실적 개선이 되면서 워낙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한 13만 원대까지도 밀렸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잡을 걸. 예, 롯데케미칼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추세가 좀 여전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좀 코스닥 종목들로 포트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임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 일단 중국 삼중전에 따른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혜 업종으로 지금 화학과 철강이 꼽히고 있는데 화학주에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지금 깊게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요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주는 경제지표의 그런 확인치를 보더라 하더라도 나쁜 내용, 특히나 나쁜 내용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는 좀 좋은 내용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좀 나쁜 내용보다는 좋은 내용 쪽으로가 좀 더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잘 모두 좀 부담이 해소가 된다면은 시장 자체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롯데케미칼 자체적으로 보면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합성 고무 쪽인데 이쪽으로 관해서 또 이탈리아와 함께 또 여수 쪽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연간 20만 톤의 합성 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같이 만들어내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합성 고무 원료인 부타디엔의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회사인 타이탄의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되면서 여전히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가격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가를 좀 이끌어줬던 모습들이 바로 좀 그 수급이었죠.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향 추세로 접어들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눌림목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눌렸을 때 좀 싸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향후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도 좀 충분하게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급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완만하게 꾸준하게 힘있게 이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열어서 보죠. 네, 박효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5%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현재 5종목으로 각 15%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합니다. 지금 5종목이 모두 약간씩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DNF와 한솔홈데코는 손실폭이 조금 적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한솔홈데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최근 오늘 빼고 3일간 21선 이탈을 하면서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실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이탈되는 모습 또한 크게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선으로 최종 리스크 라인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탈하지 않는 한 수급을 믿고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스페이스, 제가 지난주에 갖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낙폭을 키웠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하락폭을 만회를 해주면서 추세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종목 다원시스.
어제 좀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어제만한 그 하락폭을 만회를 못 해주고는 있지만 지금 제 포트에 구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로 그동안 올랐던 게 아니고요.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손절가를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그 화면에 나갔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도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도 좀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오늘 증시의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마감 시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